이 대감은 대대로 학자를 배출한 명망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그는 둥근 얼굴에 온화한 눈매를 가졌고 키는 크지 않았으나 그 걸음걸이에는 관직에 나아가서는 청렴결백하기로 이름이 높아 그의 이 대감은 관아에서 고된 하루를 오늘도 고생이 많았구나. 저녁은 든든히 챙겨 먹었느냐? 그는 자신의 집에 있는 6명의 노비들, 남종들과 여종 넷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들의 작은 사정까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행랑아범인 김영감은 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노인이었지만 또 다른 남종인 석돌이는 젊고 기운이 넘쳐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여종 중에는 부엌일을 맡은 옥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어리고 눈에 띄는 여종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바로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이제 갓 19살이 된 어린 계집종이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한양 변두리에서 소작을 붙이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 크나큰 은혜 덕분에 연화의 아버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연화는 이 대감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연화야, 무슨 그런 서운한 말을 하느냐? 우리는 모두 한솥밥을 먹는 식솔이 아니더냐? 이 대감의 따뜻한 말에 연화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 대감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도성 깊숙한 곳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검은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은 바로 권태섭 대감, 사람들은 그를 권 대감이라 불렀습니다. 권 대감은 기골이 장대하고 눈매가 매처럼 날카로운 사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냉혹한 표정이 서려 있었고 그의 노비들은 눈빛만 마주쳐도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사치를 좋아하여 집안에는 온갖 비단과 보물이 가득했고 백성들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임금께서는 이정호 그놈만 총애하시는가? 그 자리, 본래 내 것이어야 마땅하거늘.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증오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질투와 끝없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권 대감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이 대감을 제거할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신복인 최참판이 찾아왔습니다. 대감, 좋은 소식이 있사옵니다. 북방 국경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를 이용하면 이 대감을 제거할 수 있을 듯하옵니다. 어서 말해보거라. 무슨 소문이더냐? 북방 변방에서 반란의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옵니다. 이 대감이 북방 출신 관리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며 권 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최참판의 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아, 아주 좋구나. 이정호만 사라진다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터. 권 대감은 즉시 조정의 대신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이 대감이 북방 반란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돈으로 매수한 가짜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마침내 권 대감은 이 대감에게 역적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씌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느 차가운 새벽, 포졸들이 이 대감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우리 대감마님께서 역적이라니. 말도 안 돼. 이 대감 댁의 노비들은 존경하던 주인이 죄인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땅을 치고 울부짖었습니다. 모두들 슬퍼하지 말게나. 나는 죄가 없으니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네. 이 대감은 초연한 모습으로 끌려갔지만 가혹한 고문과 조작된 증거 앞에 결국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대감마님, 이렇게 억울하게 가시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불의를 보고만 계십니까? 이 대감이 죽은 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가족들은 머나먼 유배지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대감의 노비 6은 원수인 권 대감의 집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집안의 노비다. 역적의 집에 있던 너희를 살려주는 것이니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도록 해라.
권 대감의 차갑고 오만한 말에 노비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권 대감의 노비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죽은 이 대감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랑채 뒤 작은 창고에 모여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흑흑. 대감 마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것을. 그렇고 말고요. 어제는 새 주인 마님께 인사가 늦었다고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이 대감님 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권 대감은 사람이 아니라 악기가 틀림없어요. 엊그제는 어린 부엌아이가 밥을 조금 태웠다고 마당에서 반쯤 죽도록 매질을 했다니까요. 쯧쯧. 그나저나 연하는 어디 갔는가? 요즘 통 보이질 않는구나. 연하 말이어요. 그 아이는 이상하게도 새 안방마님의 총애를 듬뿍 받고 있다지 뭐예요. 안방에서 마님 시중만 들고 있답니다. 다른 노비들이 모두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가장 어리고 아름다운 연하만은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생글생글 웃으며 새 주인인 권 대감의 부인에게 아첨하고 있었습니다. 권 대감의 부인 민씨는 대감보다 20살이나 어린 후처였습니다. 외모는 화려했지만 성질이 고약하고 사치가 심했으며 노비들을 벌레처럼 대하는 교만한 여자였습니다. 마님, 소녀가 머리를 빗겨 올려드릴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더 고와 보이시옵니다. 어머, 연화야. 내가 있어 내가 시름을 잇는구나. 다른 노비놈들은 하나같이 뻣뻣하게 구는 것이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말이다. 과찬이시옵니다. 주인마님께서 이리 저를 아껴주시니 소녀는 그 은혜에 보답할 따름이옵니다. 그래, 너는 다른 놈들과는 달리 참으로 순종적이구나. 마음씨도 곱고. 소녀는 마님께 평생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 연하는 민씨 부인의 총애를 받으며 다른 노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민씨는 연하에게 고운 비단옷을 지어주고 심지어 귀한 장신구까지 선물했습니다. 그런 연하의 모습을 본 다른 노비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권 대감 내외가 외출한 틈을 타 노비들이 연하를 불러내 힐책했습니다. 이년아. 이 대감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리 오만방자하게 군단 말이냐. 그분의 은혜를 벌써 잊고 원수에게 꼬리를 치는 것이냐. 김 영감이 꾸짖자 연하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옛 주인을 잃은 것은 하늘의 뜻이거늘 이제 와서 죽은 주인을 생각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마땅히 새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이 종의 도리이지요. 이 배은망덕한 것. 내 아비가 죽어갈 때 이 대감께서 어찌해 주셨는지 벌써 잊었더냐. 그것이 그리 대단한 은혜라도 된단 말씀이십니까? 권 대감 나리께서는 제게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계시니 저는 이제 이분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연화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니? 우리가 알던 내가 아니구나. 변한 것이 아니라 철이 든 것이지요. 죽은 주인에게 충성한들 밥이 나옵니까? 옷이 나옵니까? 살아있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현명한 일 아니겠어요? 그 말에 격분한 김 영감은 참지 못하고 연하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종들까지 달려들어 연하의 머리채를 쥐어뜯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 어찌 원수 같은 권 대감에게 아첨을 할 수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바로 그 순간 외출해서 돌아온 민씨 부인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내년들이 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내가 아끼는 연화에게 손을 대다니. 그날 민씨는 연하에게 손을 댄 모든 노비들에게 피가 나도록 매질을 했습니다. 특히 김 영감은 가장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연하는 더욱더 안방마님의 신임을 얻어 기고만장해졌고 다른 노비들은 연하를 더욱 증오하며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즉, 저 계집은 정말 배은망덕한 것 같아. 예쁘장하게 생긴 것이 속은 시커멓구나. 한편 연하는 민씨 부인의 신임을 얻은 후
이제 권 대감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권 대감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권 대감이 혼자 서재에 있을 때를 노려 차를 올린다는 핑계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연화요입니다. 따뜻한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연하로구나. 들어오너라. 권 대감은 연화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일부러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머리를 곱게 단장한 채였습니다. 나리께서 늦은 시간까지 공무에 힘쓰시니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되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기특한 지고. 연화는 차를 따르면서 일부러 권 대감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에 권 대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매일 밤 권 대감에게 차를 올리며 때로는 어깨를 주물러주며 그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권 대감은 연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연하야. 오늘 밤 내 수청을 들어다오. 이에, 대감마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권 대감의 품에 안기며 연화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그녀의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 후 권 대감은 연화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씨 부인은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지만 연화는 교묘한 말솜씨로 민씨까지 구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권 대감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 죽은 이 대감이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노려보는 악몽에 시달린 것입니다. 으악. 사람 살려라. 저리 가라. 이정호. 저리 가. 권 대감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고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낮에도 헛것을 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대감마님, 진정하시옵소서. 꿈일 뿐이옵니다. 아니야. 저놈이, 이정호 그놈이 계속 나를 노려보고 있단 말이다. 무섭구나. 연하야. 무서워. 용하다는 의원이 온갖 처방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안에서는 용한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로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무당은 굿을 시작하며 외쳤습니다. 이 집에 원한이 서려 있다.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혼이 복수를 원하는구나. 무당이 칼춤을 추며 소리치자 넋이 나간 채 누워있던 권 대감이 갑자기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이보게, 이 대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용서해주게. 권 대감은 허공을 향해 빌고 또 빌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본 듯 극심한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으아. 저기 있다. 이 대감이 나를 데리러 왔다. 권 대감은 자신의 베개를 꽉 움켜쥐고 몸을 부르르 떨더니 이내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영감. 정신 차리시오, 영감. 아니다. 이럴 수는 없어. 무당은 떨리는 손으로 권 대감이 움켜쥐고 있던 베개를 가리켰습니다. 저 베개 안에 무언가 있소. 확인해 보시오. 권 대감의 장남인 권민준이 칼로 베개를 가르자 그 안에서 사람의 머리카락을 묶은 상투가 하나 굴러 나왔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상투요. 누군가 이것을 베개 속에 넣어 대감께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못들 하느냐? 이 대감 놈 집에서 온 노비들을 당장 모두 끌고 오너라. 연화를 제외한 5명의 노비가 마당에 꿇어앉자 권민준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어서 자백하지 못할까? 어떤 놈이 감히 이런 흉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노비들이 공포에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비굴한 미소 대신 차갑고 당당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만두시오. 원수의 베개 속에 돌아가신 주인의 상투를 넣은 것은 바로 나다.
마당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여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연이 감히 그렇다. 나는 이정호 대감 어른의 충직한 종이다. 어른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으실 때 나는 맹세했다. 반드시 이 원수를 갚겠노라고.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오직 복수의 칼날을 갈며 모든 모욕과 멸시를 견뎌왔던 것입니다. 나는 단지 베개 속에 어르신의 상투를 넣었을 뿐이다. 내 아비는 스스로의 죄책감과 공포에 사로잡혀 죽은 것뿐이지. 분노로 온몸이 떨리던 권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몹쓸 것. 대감 마님. 이제 원수를 갚았으니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번쩍 권민준의 칼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고 연화의 목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주인을 부르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들이 분노하며 연화의 시신을 난도질하려 할 때 권민준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멈춰라. 비록 아버지를 죽게 한 원수이긴 하나 죽은 주인을 향한 저 아이의 충절만은 가상하구나. 연화를 양지 바른 곳에 상투와 함께 묻어주고 제를 올려주어라. 그것이 저 아이의 충절에 대한 예의다. 권민주는 또한 이 대감 댁에서 온 나머지 노비 5명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연아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오해했던가.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내가 진정한 충신이었구나. 그로부터 몇 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 대감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 대감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진 것입니다. 권 대감의 가문은 몰락했고 이 대감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 대감의 아들은 연화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연화의 묘를 가문의 묘역으로 이장하고 대대로 그녀의 충절을 기리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의 이야기는 한양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충성심을 기리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고 그 노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답니다. 모두가 배신자라 손가락질할 때에도 꺾이지 않는 신념으로 주인의 원수를 갚은 충직한 여종 연화. 그녀의 이야기는 의리를 지키는 마음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